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객관식 강의인데요. 집중 강의 다음에 객관식은 조금 약간 거리감이 좀 있긴 하나 지금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아직 모의고사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 부동산 등기법이 제일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따끈따끈한 강의 듣고 바로 모의고사를 보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모의고사는 준비를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요. 전날 8과목을 다 어쨌든 돌려봤어요. 강제적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펜 딱 놓고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는요. 그냥 감을 가지기 위해서 점수를 받는 거지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느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본인의 밑바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별도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날까지 수업 다 듣고 그거 복습하고 그냥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기의 아주 그냥 밑끝을 보셔야 돼요. 끝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대충 시험을 봐도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걸 보셔야지. 지금 아마 분명히 모의고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진짜로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진짜로. 수박 겉핥기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가셔서 이번에 첫 번째 모의고사는요. 무조건 맨 땅에 헤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처절하게 한번 깨져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신경을 쓰셔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연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2차 갔다 왔다거나 1차를 오랫동안 했다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모의고사가 저희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맨 땅에 헤딩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가 밑바닥인지 지금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저희가 그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앞에서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요. 관공서 촉탁을 먼저 하고 뒷부분을 가고 난 다음에 소유권 파트로 다시 돌아와서 소유권부터 해서 뒤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총론 파트로 가서 앞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등기간의 이의 절차까지 이런 식으로 즉 강론에서도 뒷부분부터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저번 순환에는 제가 집중 강의할 때는 소유권 파트부터 했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 강의할 때는 첫 번째 페이지부터 했었지만 집중 강의할 때는 제가 소유권 파트부터 했고 지금 객관식은 관공서 촉탁부터 해서 앞쪽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책 맨 앞쪽에 가보시면 그 목차에 있는 부분 한번 가볼게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목차 부분에 답이 많습니다. 답이 많아요. 목차 부분에 가보시면 제1장, 제1편 총론에 가보시면 제1장 부동산 등기 제도의 3페이지부터 해서 제4절 등기의 효력까지 해서 1절에 보시면 1절에 등기 제도, 등기 종료, 등기의 유효권, 등기의 효력해서 제2장까지 넘어갈 때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죠. 페이지가 좀 많이 먹고 들어가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아, 대충 여기는 몇 페이지? 그 말은 이 페이지 간격이 긴 것은 그 해당 파트가 굉장히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2장에 가보셔도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인데 사실상 거기 보시면 등기 대상인 물건 파트가 조금 양이 많아요. 그렇죠? 권리까지.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 축사라든가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터널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3장에 보시면 30페이지부터 해서 등기 공시 전까지 33페이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관해서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등기부 등 여기 부분에 저희가 모르는 실무적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교부받는 그런 서류들이 쭉 나옵니다. 이럴 때는 발급이고 이럴 때는 교부고 이거 어떻게 열람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등기 공시 파트도 보시면 등기부의 열람 이런 부분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중복등기 정리해서 등기 신청 절차까지 보시면 58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복등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중복등기를 아주 갈아 마실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나와도 틀리고 준비를 해도 틀리고 공부를 해도 틀리는 부분, 이상한 부분인데 큰 흐름만 잡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토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틀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4장에 가보시면 등기 신청 방법이나 등기 신청 행위가 있는데 등기 신청 방법에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어요. 그럼 방문 신청 내용보다는 뭐가 있냐면 전자 신청 파트에서 여기서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행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에 보시면 공동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외국인, 재외국민 등기 신청에서 포괄 승계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차트에 여기도 좀 많죠. 그래서 대리인보다 대리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외국인, 재외국민, 포괄 승계인 파트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구나. 신청인 파트는 정말 공부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신청인 파트를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의뢰인이, 그쵸? 의뢰인이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수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 어떤 법무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검찰청에서 사건을 의뢰를 하셨대요. 검찰청에서. 그게 무슨 사건이냐 했더니 전세 계약을 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등기를 신청을 의뢰를 왔대요. 그럼 검찰청은 뭐예요? 법인도 아니에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아니에요. 관공서예요. 관공서. 관공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는지 봤더니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있대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멘붕 오죠.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니까 뭘 안 해요. 오늘 할 거예요. 관공서 촉탁을.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구나. 구청이나 시청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촉탁으로 할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는 164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신청 정보의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기억하시게 뭐냐면 이제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을 쓰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수인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일 때 신청 정보는 일괄 신청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첨부 정보에 쭉 내려가 보시면 원인 증명 정보는 별로 많이, 여기는 그렇게 뭐 주로 이제 등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검인 파트가 나오는 거고요. 로마자 2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등기원에 대한 제3자 허가 등기 승낙부터 주소 증명 사이에 굉장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농취증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주무관증 허가 등이 제가 두 문자 알려드렸던 거 있죠. 그걸 여기 바다에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소증명서면이라든가 등기무자의 등기 필정보가 나오는데 등기무자의 등기 필정보는 저희가 좀 페이지가 되죠. 지금 22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그 사이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이트예요. 2차에서도 등기무자의 등기 필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땅문서, 집문서가 있어야 우리가 의무자가 넘길 의향이 있다,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 파트 보세요. 인감증명. 인감증명 파트도 보시면 236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로마자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파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의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민법 하셨죠? 민법의 앞에 가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목차 페이지를 보시면 이 파트에서는 어디가 중점을, 이게 특 A급이구나, A급이구나, B급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차 보고도. 저희 목차 잘 안 보잖아요. 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쪽만 보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앞쪽만. 정말 꿀팁인데 이거를 안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지를. 그 다음에 거래계약 신고필증 매매 목록도 좀 페이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매매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이라든가 첨부서면 환부 이런 거는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의무사항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라든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이런 파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5장에 등기 실행 절차로 가보시게 되면 뭐 접수 배당이라든가 신청서 조사 기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것보다도 보정이라든가 취하, 특히 각하 파트 보시면 289페이지부터 303페이지 해가지고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 법 29조 2호와 관련된 각하 사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법 29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등기간의 이의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2편 강론에 부동산 표시까지 보시면 317페이지부터 329페이지에서 페이지 수가 꽤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구제 절차가 이것밖에 없어요. 민사집행은 정말 많잖아요. 민사집행은 그쵸? 제3자 이의소, 청구 이의소,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도 하고 그쵸? 즉시 항고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법에서 유일한 구제 절차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네,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강론에 가보시면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 331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사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하필이 있고 토지 개발 등기 규칙에 따른 등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토지 부분과 건물에 대해서 표지부에 어떤 등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나오실 거고요. 제2장에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 변경 등기 파트하고 경정 등기 파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해요. 그런데 경정에서 말소 등기 차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하고 말소에서 말소법 넘어갈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제2장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부하실 때는 변경 등기보다는 변경은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강론에서 보시는 거예요. 근저당권 변경, 전세권 변경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정. 특히 경정 옆에 가로해 주시고 뭐예요? 일부 말소 의무의 경정은 무조건 개부터 잡아야 돼요.
말소 등기하고 말소복 등기 잘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정, 말소, 말소복 등기를 좀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되겠고 혹시 2차에서 다시 내려오신 분들은 여기 부분을 진짜 공부를 많이 해둘 것. 제3장에 가보시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파트가 보이죠. 소유권 보전 등기 408페이지부터 이전 등기가 428페이지 갑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 소유권 이전 등기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가리지 않고 다 중요하죠. 다 가리지 않고 다 중요하죠.